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와 함께 힘차게 아침 문을 여시죠. 생생하고 발빠른 글로벌 경제 상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고 좀 활발한 모습에 놀라셨을 텐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미퍼드 패드워치에 따르면 80%에서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강화됐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화된 오늘의 움직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월요일장 흐름 점검해 보시죠. 3대 지수는 CPI 안도감에 화답을 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4% 반등하면서 21,700포인트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1%의 반등이었죠. 6,400포인트 선을 뚫어내면서 오늘 양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주된 재료는 7월 CPI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FOMC 때 파월 의장이 이 관세가 서서히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런 만큼 이번 CPI가 혹시나 생각보다 좀 더 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지수 선물에서부터 급등 반응이 나타났고요. 그 흐름이 정규장에서까지 잘 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PI 결과는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올렸고요. 이와 함께 파월 의장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백악관 측의 입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Considering allowing a major lawsuit against Powell to proceed because of the quote horrible and grossly incompetent job he has done. Can you tell us about that? What lawsuit is he talking about? He's considering a lawsuit, and I won't speak on it any further. I will allow the president to do that himself. Is it fair to say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suing the Fed chair over this renovation? That's what the president is saying. Has he had discussions with anyone about this, or is this just like how advanced is this right now? At this moment in time, the president is considering a lawsuit against the Fed, and I will leave it to him to comment further on it.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연준의 개조, 보수 비용 문제를 빌미로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CPI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US뱅크 측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은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도, 냉각도 아닌 적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된 점은 주식시장에 매우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CPI 결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발표된 수치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숫자를 각각 기입해놨습니다. 2.7% 그리고 0.2%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예측치가 2.8%였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월치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2.7이랑 0.3, 특히 전월 대비 수치가 오히려 이번에 둔화됐다라는 점에서 관세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라는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의 경우는 어떨까요?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제외한 수치가 되겠는데 각각 3.1% 그리고 0.3%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역시도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제기하고 있었던 숫자랑 비슷하게 발표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월치 대비했을 때 수치가 각각 조금씩 상승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CPI의 발표 결과에 시장이 이렇게 긴장도가 높았던 이유,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PI 발표 이후에 현재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월 25bp 인하 가능성이 85%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CPI 발표 이후 이 수치가 90%대 위로 올라갔고요. 현재는 94%대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 거의 100%에 근접해 가고 있는 확률이고요. 반대로 동결 가능성의 경우에는 전일 14%대에서 5%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10월, 두 번째 줄이 10월 금리에 대한 예상,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이 12월 금리에 대한 예상이 되겠는데요. 3.5% 금리를 예상하는 수치가 42%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내 세 차례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역시 꽤나 높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FOMC 회의는 한 달이 살짝 더 넘게 남았습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물가 데이터들이 여러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8월 29일 무엇보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데이터가 PCE 데이터죠. 가장 중요도가 높겠고요. 그리고 FOMC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는 8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8월 수출입 물가지수 역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는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의 품목들의 물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출입 물가지수가 가지는 중요도도 이번에는 특히나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특별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토론회가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연준 의장들이 매해 그 다음 해 경제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들을 암시해주고는 합니다. 그렇다는 면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에 따른 추가적인 유동성 유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을 지나갈 때마다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7월 CPI에 대한 외신의 평가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헤드라인을 각각 외신별로 캡처를 해왔는데요. 일단 블룸버그 측에서는 US inflation stays라는 표현을 썼죠. 머무르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steady, 안정화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런스 측에서는 remain
modest, 역시나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각각 외신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로 주요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가장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는 블랙록 CIO 릭 리더가 이 연준에 9월 빅컷 명분을 내줬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다음 장을 보시면 해석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이 근원 CPI, 제가 아까 전에 전월치 대비했을 때 고개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래피컬리 표현을 했을 때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이 끝자락에 와서 약간 근원 CPI가 오름세를 보이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완전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CPI 처음에 발표된 직후에는 국채금리가 바로 급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점차 이런 엇갈린 해석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특히 장기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 각각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가 4bp가량의 내림세를 그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비단 물가만이 아니죠. 물가 상승과 경기가 함께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카슨그룹에서 제공하는 경기 선행지수 추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때마다 다른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지수는 경기 침체를 온다라고 잘못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슨그룹의 해당 지수만큼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이것을 매번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한 신뢰도를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 지수가 가장 크게 다운폴을 나타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당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의 흐름은 어떤가? 제로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전혀 시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카슨그룹의 해석이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제로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한다는 것은 향후에 얼마든지 경기 회복 혹은 재둔화, 양쪽 방향으로 모두 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상황을 추적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정도의 테이크어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증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자료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대선 이듬해에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S&P 500 지수가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가 평균치를 낸 그래프가 이 검정색 선이고요. 2025년, 즉 올해 S&P 500 지수의 추이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상당한 간극을 보이면서 움직였지만 4월부터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 과거의 데이터와 유사한 패턴을 올해에도 그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보통 증시가 이맘때쯤 8월 초쯤에 피크를 찍고 9월 그리고 10월 초 정도까지 약간의 조정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어쩌면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사실 개별 이슈의 영향력보다도 이 CPI 안도감이 전반적인 증시 그리고 전 업종의 분위기를 살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들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0.6%, 그래도 상승의 폭이 조금 캐핑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브로드컴과 퀄컴, 마이크론 등의 종목
종목들은 2%에서 3%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메타의 주가가 3.2% 뛰어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종목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0.5%의 플러스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미국 안에서 7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특히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보잉의 경우에도 7월 항공기 인도량이 4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7년 이래 최고의 성적이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는 3% 가까운 급등으로 반응을 나타냈고요. 이쪽에 위치해 있는 원자력 그리고 전력망 관련주들의 시세도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BMO 캐피털 측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한 목표가를 $375로 상향 조정을 한 점 우호적으로 투심을 살리는 데 작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들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이슈입니다. 사실 재료의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악재 한 가지 그리고 호재 한 가지가 전해졌던 간밤이었는데요. 일단은 안 좋았던 소식,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거죠. 최근 백악관이 미국산 AI 칩의 위치 추적 기능 그리고 강제 종료 기능을 부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자 중국도 여기에 반격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측에서는 그런 기능을 부착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긍정적이었던 소식은 바로 이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칩도 중국으로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암시를 한 부분입니다. 다만 성능을 낮춰야 한다라는 조건이 따라주기는 하거든요. 추가 물량을 어찌됐든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매출기를 긍정적으로 뚫어주는 이슈이다 보니까 주가도 0.6%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5,840포인트 선까지 가리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이슈도 보시죠.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글에 크롬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의 금액은 345억 달러가 되겠고요. 이는 퍼플렉시티의 기업 가치인 180억 달러를 거의 2배 가까이 능가하는 수치죠.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 될 것인데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이슈입니다. 머스크 CEO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쟁 AI 기업을 그록보다 더 우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양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1.1% 상승하면서 230달러 선에 근접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는 개장 전에 실적을 내놨던 종목들 두 가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서클 인터넷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 테더의 바로 뒤를 이어서 점유율 2위인 USDC를 발행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죠. 특히 백악관의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이번 분기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 전반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넘기는 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서클 인터넷의 실적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53% 급증하면서 6억 6천만 달러를 기록, 시장의 컨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웃돌았고요. 다만 이 이익 부분이 조금 아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당 4.48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14센트의 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USDC
동시에 유통량이 90%나 급증했다.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실적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클 인터넷의 주가는 오늘 정규장에서 1.3%의 플러스권을 지켜냈습니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그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익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유상증자 발행 계획도 발표했다라는 부분까지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6%의 급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빅베어 AI 보시죠. 방산용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서 여러 건의 계약 그리고 파트너십이 성사됐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EPS 역시도 71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이 적자의 폭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정부 계약 축소가 실적 부진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빅베어 AI의 주가는 그러면서 정규장에서 15.8% 급락한 5.9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조금 더 봅니다. 먼저 우라늄 에너지, 골드만삭스 측의 호평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원전 확대 그리고 투자 속에 주가가 앞으로 1년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라늄을 연간 4,600만 파운드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내 생산 가능한 용량은 단 70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빠르게 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우라늄 에너지, UEC 이 기업이 그 회사가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3달러로 책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 오늘은 6.6%의 급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틸레이 브랜즈입니다. 전날 나왔던 뉴스에 따라서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안에 대마초의 법적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마초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 등급을 나눔에 있어서 위험도가 조금 더 낮다고 이 분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마초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틸레이의 주가가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다가 막판에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참고로 전일에는 4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내놨던 종목들 조금 시원한 화면에서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종목 관련해서 가장 관심도가 높으실 만한 종목 코어 위브의 실적이 마감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7% 급증을 하면서 12억 1천만 달러를 발표했고요. 시장에서는 10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은 1센트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60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고요. 이번 분기에도 AI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특히나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6월 30일 기준으로 매출 백로그, 그러니까 확정적인 수주 잔고가 301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번에 손실폭이 생각보다 매우 컸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코어 위브의 주가는 5.5%의 급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종목이죠. 이 리게티 컴퓨팅의 실적 역시
증시도 공개가 됐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한 1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87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주당 손실의 경우에도 5센트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13센트라는 적자폭을 기록하게 됐죠. 총 운영 비용이 2천만 달러가량 발생을 하면서 이 같은 적자폭에 기여를 했고요. 또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확대가 되면서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애프터마켓 주가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3.3% 급락하면서 15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아이온큐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 시세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목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오늘 양자 컴퓨터 여타 다른 종목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시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마무리합니다.